예, 다 됐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그럼 어플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거죠? 예, 이렇게 어플에 접속하셔서 아이디랑 비번만 입력하시면은 안방 모습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요즘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나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안전 문제로 많이들 설치하십니다. 저희도 애들 때문에요. 감사합니다. 예, 잘 사용하세요. 네. 예, 요거 지금 보시면은 어제도 별일 없었겠지. 보자. 우리 매니저가 일은 잘했을 끼고 뭐 딱히 진상 손님도 없었던 것 같고 됐네. 이야, 저 카메라가 있으니까 바쁠 때는 매장에 안 나와도 되고 좋네. 어서 오세요. 니 요즘 인터넷 설치하러 안 다니나? 인터넷 말고 홈캠 얼마 전에도 갔다 왔지. 오늘 휴가다. 오, 직장 좋은데? 좋으면 뭐하노. 돈이 안 되는데. 아이고, 월급이 너무 적어서 고민이다. 그래? 야, 근데 니는 언제 취직할 낀데 부모님한테 계속 손 벌리는 거 부끄럽지도 않나? 아이, 뭐, 나도 다 생각이 있다. 무슨 생각? 니도 돈 벌어야 되니까 나랑 같이 해볼래? 뭔데? 야, 씨, 그러다 내 잘린다 임마. 아, 이 행님이 안 잘리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야, 그러면 내가 IP 몇 개만 빼주면 된다 이기가? 당연하지. 아이, 건당 두둑하게 쳐줄게. 오케이, 주머니 빵빵하게, 알죠? 오케이. 많이 안 주기만 해봐라. 아, 내가 제대로 챙겨줄게. 걱정하지 마라. 네일샵이랑 집 홈캠 해킹해서 확보한 영상을 AI로 좀 보정해서 영상 만들면 야, 아이씨, 아이 걸릴 수도 있는데 해외 사이트에 올려서 팔아야 되겠다. 보자. 이 요즘은 일반인들의 자연스러운 영상을 좋아하니까 돈은 좀 되겠지. 무영아. 내가 영상 해외 사이트에 하나 올렸거든. 그 아마 조만간 돈 들어온 대로 내가 보내줄게. 현금으로 보내면 걸릴 수도 있으니까 네 코인 하지? 내 코인으로 쏴줄게. 알았다. 오케이. 미라가 이 시간에 무슨 일이고? 뭐? 해외 성인물에 내가 나온다고?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개뼈다 같은 소리고. 이게 뭐고? 이거 우리 집이잖아. 설마. 섬뜩한데요? 이거 우리 집 맞는데? 그럼 이게 말로만 듣던 해킹? 안 되겠다. 네, 여보세요? 거기 경찰서죠? 제가 홈캠 해킹 피해를 당했는데요. 네네. 예, 여보세요? 예, 네일샵 맞는데요. 예? 저희 샵 CCTV가 해킹됐다고요? 어머야, 이게 무슨 일이고? 예, 아니 저희 손님들 모습이 해외 사이트에 판매가 됐다고요? 그럼 저 어떡해요? 저 설마 소송 당하는 건가요? 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저는. 예.
네, 홈캠이 해킹이 되면서 지금 두 사람 모두 사생활 유출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우, 섬뜩하네요. 이야, 와 진짜 이제 정말 그 개인 공간이라는 게 없네요. 그러니까요. 특히 박수현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네일샵에 설치된 홈캠 영상이 유출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손님들의 그 모습이 그대로 유출된 거니까 네. 이게 손해배상이 막대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빠른 해결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박보영 변호사님. 자, 지금 홈캠 해킹 사건. 어우, 지금 사안이 꽤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IP 카메라는 자녀나 노인, 반려동물의 안전 상태를 살피거나 범죄를 예방하는 목적 등으로 가정이나 사업장에 널리 사용되고 있고 일명 홈캠으로 불립니다. 인터넷망에 연결돼 영상을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외부 접속이 차단된 폐쇄로, 즉 CCTV보다 설치가 간단하고 저렴하지만 보안에는 더 취약한 단점이 있어 해킹 피해가 쉽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보안에 취약해서 범죄에 쉽게 노출된다고 하니까 무섭습니다. 사용자들은 기능의 편의성, 가격의 합리성, 화질 등에 대한 관심이 있을 뿐 보안의 취약성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 못한 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범죄자들은 바로 이 점을 노리고 있는데요. 특히 해킹된 카메라들은 아이디, 비밀번호가 동일 글자의 단순한 반복, 000 등 숫자나 문자의 순차적 배열 등으로 설정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상 보안 문제에 대해서는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최근에 또 뉴스를 보니까 이 홈캠을 해킹한 사람들 중에 IT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 직장인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예. 그 정도로 이 해킹이 쉽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홈캠과 같은 스마트 기기는 원격으로 밖에서도 집안을 볼 수 있다는 편의성 때문에 널리 이용되는데 인터넷을 통한 외부 접속 가능성은 곧 해킹의 가능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특히 방화벽 등의 보안 장치 없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해킹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설치 업체나 판매자들은 비밀번호 설정 등 고객 가시를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고 서버가 해외에 있을 경우 법 집행이나 수사 등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용자 스스로 보안을 강화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 좀 취할 수 있는 피해 예방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새 제품을 구매했을 때 반드시 기본 비밀번호에서 본인만의 고유하고 복잡한 비밀번호로 변경하고 주기적으로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보안 패치를 통해 펌웨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가성비만 따지거나 저렴한 가격만을 생각해 제조사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국외 등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는 제품은 가급적 피하고 보안 관련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외부 네트워크에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보안을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이므로 사용할 때를 제외하고는 비활성화시키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결국에는 스스로 좀 주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다시 드라마로 돌아와서요. 지금 IP 카메라 해킹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IP캠 해킹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49조, 7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범죄입니다. 타인의 신체, 사생활, 영업장을 무단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모두 징역형이 가능한 사안으로 분류되며 신상유포, 딥페이크 등이 결합된 경우에는 성착취물 유포 등 별도의 중대범죄가 추가로 성립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가 확인되었다면 초기 단계에서 지체 없이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됩니까? 예, 하나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IP 카메라 해킹 피해가 확인될 경우 첫 번째, 해킹범에 대한 형사고소, 두 번째, 불법 촬영물,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에 대한 고소, 그리고 해외 플랫폼 대상 삭제 차단 요청, 해외 서버 이용 시 국제 공조수사 요청, 네. SNS 등에서 발생한 2차 피해, 예를 들어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에 대한 대응, 그리고 영상 유포 범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네.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제조사, 관리업체를 상대로 한 단체 소송 구조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해킹 피해는 하루가 지날 때마다 유포되는 범위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방식보다는 동시에 여러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구조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네. 이야, 이게 지금 보니까 이걸 동시에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겠네. 그럼 이 사건에서는 박수현, 신정은 씨가 형사고소부터 일단 먼저 해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위해서라도 즉시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고 영상 삭제, 유포 금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 사이트에 공유된 영상을 누가 얼마나 다운로드했는지, 유포되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박수현 씨, 신정은 씨는 어떤 영상이 유출되었는지 상당히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더구나 해킹 영상 중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 특히 성적인 부분만 별도로 편집하거나 AI로 가공해서 성착취 영상으로 제작하여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받는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해킹 그 자체보다 그 영상물을 좀 이용하고 가공해서 성착취물을 만들고 판매하는 2차 범죄가 좀 더 좀 무서운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예. 해킹의 목적이 단순 개인정보 탈취에 있기보다는 해킹한 영상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내밀한 사생활을 불특정 다수의 왜곡된 쾌락의 수단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최근 경찰은 가정집과 사업장 등에 설치된 IP 카메라 12만여 대를 해킹해 성착취물을 제작, 판매한 피해자 4명을 검거해서 그중 3명을 구속 기소했는데 범인들은 해킹에 만든 성착취물 영상을 해외 사이트에 판매하여 수천만 원의 범죄 수익을 벌었는데 막상 잡고 보니 범죄 수익은 이미 다 쓰고 남아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지금 2차 피해가 염려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해킹 범죄 피해를 신고받은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 장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네. 전화 또는 우편을 통해 피해 사실을 통지하고 비밀번호 변경 등을 안내하고 있고 피해 상담, 불법 촬영 등 성착취물에 대한 삭제, 차단 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연계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했고 외국 법 집행기관과 협력해 사이트 폐쇄를 추진 중이며 외국 수사기관과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공조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이트를 통해 성착취물을 구매, 시청한 3명도 검거해서 수사 중인데 영상물을 시청, 소지한 행위도 중대범죄로 판단해 적극 수사하겠다는 것이 경찰의 방침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의 범인인 김무영, 유성준 씨 같은 경우 범인으로 검거가 된다면 아까 5년이야 5천만 원이야였던 것 같은데 이 어느 정도 처벌 수위가 나올까요? 두 사람은 공동정범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크고 정보통신방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것 외에도 성폭력처벌법 위반, 피해자 중 아동이나 청소년이 있는 경우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가중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박수현 씨 같은 경우에는 업장, 이제 운영하는 네일샵에서 피해를 받기 때문에 조금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영업장에서 해킹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업장을 이용한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 대한 피해가 추가되기 때문에 네. 피해 규모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즉 개인 업장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순 IP캠 삭제나 고소만으로는 대응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해킹 경위 및 내부 보안 체계 진단, 직원, 회원, 고객 보호 조치, 영상 속 인물이 다소 등장하는 경우 민형사 대응 구조 설계, 추가 유출 가능성에 대한 기술적, 법적 재발 방지 조치, 피해자들과 함께 단체 소송 준비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소송을 하는 것보다 단체로 이렇게 하는 소송이 더 유리한가요? 개인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피해의 단일성, 신속한 조사나 재판 등의 장점이 있지만 네. 피해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단체 소송의 경우 증거 수집의 용이성, 피해의 대규모성, 사태의 심각성 등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어필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소송의 장기화, 피해 상황의 개별성 등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어 개인 소송이나 단체 소송이 일률적으로 유리하다, 불리하다고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고 네. 각 사안마다 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이 홈캠 해킹으로 인해 가지고 아까 그 박수현 사장님 있지 않습니까? 네일샵 하시던 분. 거기 네일샵에는 손님들이 오니까 손님들이 본 피해를 사장인 박수현 씨에게 관리 소홀로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손해를 배상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 고객이 자신의 얼굴이나 신상 정보가 유출되고 그로 인해 AI를 이용한 성착취물 딥페이크 영상의 피해자가 되거나 금융사기 등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 고객이 박수현 씨 업장에서 개인정보 관리를 보안이 취약한 IP 카메라를 이용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입증하게 된다면 고객은 박수현 씨에게 그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네, 홈캠 요즘 참 누구나 쉽게도 구입하고 설치해서 사용하곤 하는데 이 IP 카메라의 배신이 정말 심각하게 다가오는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아까 변호사님께서 또 여러 가지 또 사안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비밀번호를 바꾼다든지 너무 가성비만 따지는 또 홈캠을 사지 않는다든지. 그렇죠. 네, 이런 방법으로 스스로도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사건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도 당부할 말씀 해주시죠. 네, IT 기술의 발달은 삶의 편리함과 효용성을 높여주긴 하지만
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순간에 해킹의 피해와 같이 언제 어디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조차 모르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항상 공존합니다. 결국 1차 피해 예방은 스스로 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높은 보안 등급을 유지할 수 있는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안 수칙으로 8자리 이상 특수 문자 포함한 비밀번호, 최소 6개월에 한 번 이상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수시 업데이트로 펌웨어 최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대규모 해킹 피해가 많은데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기업들도 고객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 시스템 강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